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입니다. 즐겁긴 한데 머리가 이렇게 뭐가 묵직하면서 혹시 아침이라 힘이 좀 없군요. 저 이렇게 그냥 휴대폰 스마트폰 그대로 이게 저 갤럭시 S9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냥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소리 마이크 없이.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스마트폰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리는데, 어제 이렇게 TV에 이렇게 링크 해가지고, 링크인가 뭐라고 하죠? 그걸 봤더니 소리가 좀 이렇게 뒤로 올려 퍼지면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 역시 소리 전문가들이 고급 마이크를 스마트폰이든 무슨 뭐 고프로든 이런 데 달고서 녹음을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진리를 내가 얘기한다고 마이크까지 스피커까지 보강해가면서 듣는 분은 없을 테니까 그냥 일단은 이대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 탁상용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마이크 또 산 게 하나 있긴 있군요. 뭐 로데 마이크 스마트폰용이 있긴 있는데 그걸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자, 서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도월 선생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노자는 고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서 어우 참신하다 해서 들었는데, 도월 선생 강의를 들으면 그 탁월한 지식 속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언변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는 도교 사상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고 유학 사상이 퍼져 있죠. 그 다음에 불교 사상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주자 때부터 다시 주자학 뭐 양명학 고증학 이런 게 다 유학 사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도교 사상이 굉장히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구려 때 도교가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결국은 도교 사상,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참 맞는 사상입니다. 무위자연, 욕심 없고 사심 없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사상, 우리 국민성 그 사상하고 좀 뭔가 모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좀 노자가 고조선 사람이다 이 얘기를 이제 꺼냈는데 잊어먹을 뻔했습니다. 그 도교라는 게 도가 사상을 이제 종교화시킨 게 도교 아니겠습니까? 누구였더라? 좌우간 그 도가 사상을 창시한 사람이 그 노자 아닙니까? 라오츠 노자 선생께서, 노 선생이죠. 노 선생 라오츠 이렇게 만든 건데, 도덕경이라는 책을 써서 도가 사상을 널리 퍼뜨렸죠. 도덕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는 도덕에 관한 건가 윤리에 관한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신데, 그게 아니고 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덕에 관한 거 이런 겁니다. 덕에 관한 거는 도덕하고 좀 관계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라는 것은 일단 진리, 진리에 관한 내용이죠. 히라보로 얘기하면 로거스에 해당되는 말이죠. 다오, 길도자를 썼으니까 영어로 뭐 타오라고 쓴다, 뭐 웨이라고 쓴다, 뭐 소리 있는데, 어쨌든 우리말로도 길이라는 뜻이 도로라는 뜻 말고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가야 할
곳을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에 관한 사상이 바로 노자 사상인데, 그 노자 사상, 무의자연 사상, 그것이 우리나라에 퍼진 이유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고조선이라고 하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그 고조선에 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왜 그럴까요? 내가 중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때 역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 국어 선생님이었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있는 역사라는 지식은 80%는 거짓말이다. 80%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근거나 증거조차도 날조된 것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아니 역사 시간에, 세계 시간에, 국사 시간에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게 80%가 거짓말이라니, 우리 선생님이 조금 이상해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지금 60평생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역사, 서적으로 역사가 기록된 것은 지금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도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 다음에 승려 일연의 삼국유사, 이 두 권이 최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국유사, 일연의 삼국유사가 먼저 나온 책이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책은 그 삼국시대의 국한에서만 내용이 적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위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통일신라 이전의 역사를 알 수는 없는 책이었다. 다만 일연의 삼국유사는 고조선 D라고 하는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환국이라고 하는 환의 그 근거 되는 문장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를 알 수 있는, 특히 고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책이 일연의 삼국유사밖에 없다. 전해져 내려오는 책이. 다만 최근에 그 고조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배달국이라든지 그 이전에 환국이라든지 그것에 관해서 아주 상세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나오긴 했죠. 그런데 이제 현재의 많은 역사가들이 그것은 위사다, 그것은 이야기책이다 라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해서 폄훼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상당히 사실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문연구소 소장님이셨던 박석재 박사님이 그것을 굉장히 그 사상을 요즘에 홍보하고 계실 정도입니다. 저도 그것을 위서라고 보고 싶진 않은 게, 그 내용이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확실한 내용들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맞는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황당한 얘기도 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성경책이 더 황당하죠. 특히 구약 성경은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900년도 살고 뭐 이랬대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환단고기에 나오는 환국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수백 년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것도 뭐 못 믿을 바가 없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전설은 전설이고 사실은 사실인데, 그 흐름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역사의 기초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일본 기관이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대사가 적힌 문헌들을 20만 권이나 긁어 모아가지고 다 불살라버리고 겨우 남겨놓은 게 일련의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문구조차도 이렇게 고친 흔적도 있고요. 지금 동경 왕립 도서관에 있는 그 책 봐도 고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책, 그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30권짜리인가 조선사 연구라는 그 조선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역사학자들이 역사 국사 공부를 해왔고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역사 지식은 상당히 국한되고 정확한 지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대사를 알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사에 관하여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